요즘 노원구 어느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요,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진 느낌이 듭니다. 집값이 한창 오르던 2020년 영끌로 집 산 사람들이 하나둘 입주하면서 활기로웠던 그때와는 사뭇 다르지요. 그런데 그때 그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은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. 왜일까요? 2020년만 해도 금리가 참 낮았죠. 직장인 장 씨도 그때였습니다. 금리는 2%대였고 고정금리 5년이면 어느 정도는 계산이 섰습니다. 당시에는 이 정도면 버틸만 하겠다 싶었죠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이제 5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금리는 2배가 넘어버렸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장 씨는 요즘 밤마다 대출 상환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고 해요. 사업대출의 금리 2.98%일 땐 매달 153만 원이었는데 지금처럼 4.17%가 되면 181만 원입니다. 매달 28만 원 차이 1년이면 336만 원이 더 나갑니다. 밥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는데 이자까지 이러면 진짜 막막하죠. 이럴 땐 대환대출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DSR 규제라는 벽이 있거든요. 예전엔 소득보다 대출금이 커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빌릴 수 있는 총액 자체가 확 줄어버렸어요. 이미 한도 꽉 채운 영끌족에게는 대출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. 결국 어찌하냐고요? 그냥 버텨야 한다고 합니다. 대출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니 참 속상한 현실입니다. 이런 상황은 비단 장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실제로 요즘 주담대 연체율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어요. 2021년 말만 해도 0.09%였는데요. 2024년에는 0.35%로 뛰었습니다. 관련 통계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이 연체가 무서운 건 결국 경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갚지 못하니 은행이 집을 처분하는 거죠. 노도강, 특히 노원구는 대표적인 영끌 지역이었습니다. 2019년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지역으로 신혼부부, 1인 가구, 그리고 갭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. 당시엔 진짜 그랬어요.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고 몇 달 만에 1억 올랐다더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처럼 퍼지던 시절이었거든요. 지금 보면 좀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그때는 안 사면 바보 같은 분위기였죠.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2019년 노도강 경매 매각 건수는 170가구였는데요. 작년에는 무려 655가구로 뛰었습니다.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. 낙찰 가율도 2019년에는 98.3%였는데 작년에는 84.4%로 뚝 떨어졌습니다. 감정가보다 15% 이상 싸게 팔린 거죠. 이건 매물도 많아지고 경쟁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와서 보면요, 2020년은 진짜 영화 같은 한 해였습니다.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금리는 역대급으로 낮았고 돈은 시중에 넘쳐났습니다.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몰렸고요. 노원 같은 중저가 지역은 그 흐름의 중심이었죠. 하지만 그 흐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오롯이 빚과 현실입니다. 금리도 오르고 월 상환액도 늘고 집값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. 그렇다고 무조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. 부동산 시장은 늘 순환합니다.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최선이고요. 조건이 된다면 부분 중도 상환, 추가 상환 같은 방법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를 보는 시야입니다. 집은 장기전이에요. 순간의 이익보다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때 집 산 사람 절대 잘못한 거 아닙니다.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했던 결정이었을 겁니다. 다만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으니 대응도 바뀌어야겠지요. 더는 무리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조정하고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 남의 집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내 집, 내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자고요.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.